8월 끝나고 9월이 들어가는 때 우리 필름 포럼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주셔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보건데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N차 관람들이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오늘 보신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진 감독님의 죄송합니다. 비밀 언더 제목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죠. 네네. 그리고 지금 함께 잘해주시는 이진 감독님들 우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나눠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평일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예, 그만큼 오늘 즐겁게 이야기 풍성하게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이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영화가 이제 7월 한 12일 정도 개봉을 했고요. 지금 벌써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 감독님은 계속 집으로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7월 첫 주, 둘째 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집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8월 초쯤에 이제 다 잡아놓고 그날 집이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날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극장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객분 혹시 오시다가 또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다시 연기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제 2달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벌써 감독님은 한 2달 정도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오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또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저는 오늘 이진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마 그래서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감독님 어떤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하고 명언이라는 캐릭터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또 그리고 싶은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나는 자전적인 얘기를 이번에 해야지 어렸을 때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시작한 영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일단 이 명훈이라는 인물이요 이런 인물을 되게 그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아니고 제가 보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제가 영화 속에서 만나고 싶었던 인물. 그래서 이런 허구적 인물을 먼저 재미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허구적인 인물을 리얼리티를 부여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 습관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디테일한 취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제가 어렸을 적에 강요했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중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였나 헷갈릴 만큼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속에. 네, 그렇게 반반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은 허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허구는 되게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사실은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를 그러니까 급식을 하기 전인 거예요. 급식이 이제 시작되기 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워낙 세대가 올드해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늘 다 싸가지고 다녔으니까 근데 도시락을 마지막으로 거의 싸가지고 다닌 그 세대의 이야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비슷한 그 또래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들이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 있었고 그 김보라 감독의 벌새
라는 영화 있었고 최근에 나온 건 있는데 이야기가 셋의 그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공통체는 사실 그 당시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성장 이야기, 성장통의 성장 드라마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가 아주 셉니다. 왜냐하면 목적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어떤 그 대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한다보다는 그 딱 거기를 위해 설정을 앞으로 그냥 쭉쭉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이 나서 사실 어떻게 끝날까 무지하게 좀 약간 불안했는데 뭐 먼저 좀 얘기하자면 사실 제가 보건데 맨 마지막 엔딩은 가장 그 뭐랄까 이 친구가 가장 행복한 그 모습으로 엔딩을 딱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엔딩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명언을 통해서 뭐 우리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었던 걸까요? 이 마지막 엔딩 씬은 거의 시나리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여러 버전도 있었고요. 명은이 자기 시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욕망의 끝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난 멋있는 인간으로 끝낼 거야, 쿨한 여성으로 끝낼 거야 이렇게 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고 뭐 명은이가 장관이 돼가지고 뭐 직업 차별 타파 사람들이 이명은 만세 뭐 이런 버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제가 이제 영화 제작을 하는 과정 중에 되게 바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제가 이것만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마지막 이 명훈이 작가로서의 욕망 말고 감독으로서의 욕망 말고 명훈이가 원하는 게 뭐지? 명훈이가 원하는 게 부모님 직업을 바꾸는 건가? 뭘 원하는 거지? 라고 저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명훈이가 초반에는 구구절절 누군가를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한 한 편지 쓰는 상황까지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나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요청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나는 살아오면서 언덕도 있었지만 되게 힘겨운 언덕도 있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배려나 센스로 그런 걸로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한 장 뒤집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그 아주 작은 거지만 큰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아까도 감독도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 처음에 이 명훈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의 한 2분 정도의 씬에 거의 모든 상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캐릭터면 앞으로 어떻게 연기가 전개될지 왜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좀 그 약간 소름 끼쳤냐면은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거에 뭔가를 하나 고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뭘 이 사람을 어떻게 줘야 될까, 뭘 하나 결국은 집에 가서 저는 사실은 집에 딱 갔는데 거기서 약간 망설였던 게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 화장지 이걸 바꾸려고 노란 금색에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그게 너무 디테일한 거죠. 이 아이가 이야기를 품기에는 그 가정 환경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아주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영화는 이제 중반으로 거의 1시간쯤 넘어가면서 새로운 빌런이 등장을 하죠. 혜원이라는 그 친구들이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보라고 해서 사실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왜냐면 그걸 공감을 하니까 그 공감을 하는 게 남의 어떤 뭐 좀 슬픔이나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는 거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전 그 지점에 상당히 좀 탁월했으면서도 마지막 엔딩으로 쭉 그렇게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딱 뒤집고 네가 좋아하는 일 써봐 했을 때의 표정이 가장 밝게 나오는 거. 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최근에 아마 봤던 영화 중에 이렇게 풀어내는 영화는 좀 거의 이 영화 좀 처음 봤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함께 오실 관객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느낌들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 나누면서 우리 관객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요, 우리가 마이크를 들림을 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영화 보신 소감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궁금했던 거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앞에 네, 이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영화 보면서 벌스나 우리들 같은 영화가 떠오르면서도 특히 이 비밀의 언덕에서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 그 디테일한 성격만큼 명은이라는 캐릭터에 완전 몰입을 해서 봤던 지점이 그 이전 영화들과 굉장히 달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만나봤을 것 같은 캐릭터였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디테일에서도 굉장히 거의 다큐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특히 제가 좀 단우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그 시대적 배경을 그 시점으로 잡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10대 소녀의 그 미묘한 그런 성장의 아픔들이나 감정선들을 너무 이게 몰입이 되게 잘 다뤄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황적이나 대사나 표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시게든 혹은 하실 수 있었던 어떤 뭔가 원동력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구체적인 게 만들으셨던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그 제가 1996년도를 설정한 이유가요. 제가 저희 초반부에 나오는 가정환경조사 그 교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이 가정환경조사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심리라든가 내 말이 조금 묻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다가도 듣는 것 같고 그거를 제가 누구보다 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시대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대놓고 묻잖아요. 너희 집에 뭐 자가니 뭐니 그렇게 대놓고 묻는 시대 말고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대 그러니까 애들아 자율학습해 하고 애들이 앞에서 하고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던 그때 저는 그게 더 쫄깃하거든요. 그게 더 쫄깃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제가 아직 영화에서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90년대로 갔어요. 근데 90년대 중에서도 이제 96년도에 딱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저희 이제 지금의 초중고학생들이 국민학교를 시대로 배경을 했다고 하면 너무 부모님 세대 이야기고 너무 옛날 엄마 아빠나 있을 법한 시대를 볼까봐 지금의 초중고학생들을 위해서 96년도 이후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97년도에는 IMF가 이제 생기잖아요. IMF가 생기면은 그걸 다루게 되면 조금 더 결이 조금 더 그걸 고증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주로 저희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IMF까지 들어가면 제가 하려는 지금 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결이 돼서 97년도 이후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운명의 해 1996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명은이의 가장 큰 욕망은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심지가 되는 거는 숨기고 싶다. 내 거짓말을 간철시키고 싶다. 이거 하나잖아요. 제 작가로서는 그 동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섬세하고 진짜처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제가
초등학교에서 예술 강사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까지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각 학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분석할 만큼 눈이 되게 맑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매스컴에서 본 아이들은 이럴 거야, 이런 모습이 있어가 아니라 정말 맑은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들과 부딪히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연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현실감을 부여해 준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문승아 배우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는요. 촬영할 땐 6학년이었지만요. 그러니까 승아 배우랑 이걸 얘기하면서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하게 됐고, 승아 배우가 만나는 친구들도 또 같이 만나고 해서 더 리얼해지고 리얼함의 반경을 더 넓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제가 아무리 리얼하게 쓴다 한들 오글거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정말 실제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실제하는 배우를 만나면서 더 리얼하게 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감독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벌새나 우리 명은이도 같은 시대에 다른데 약간씩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아이들 세계나 저 어른 세계나 거기서 정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초에 둘 이상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정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거지만 난 이걸 원해. 그럼 그게 정치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목적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인의 정치판이 넘어선 상황으로 계속 실제로 회장 선거 나가고 계속 리플리 중국 나가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계속 그 긴장감을 가지고 쭉 가는데 결국 그럼 이야기의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이제 엔딩을 가나. 그래서 그 지점이 사실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밝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 엔딩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정말 저희 가정 환경 조사, 뭐 저도 당연히 그거를 겪었던 세대인 거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학급수가 제가 다닐 때는 뭐 한 3배 정도 많았던 하나 상상이 안 가지만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사 다반사였기 때문에. 근데 저도 감독님 그거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생활을 다시 시대를 거쳐왔었지.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제 저의 후배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우리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또 감독님 집이 또 많이 하셨잖아요.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했는데, 아마 어떤 때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집이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다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물론 지금이 아니더라도 일단 나중에라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막상 생각이 안 나서 얘기하다가 네네.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영화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벌새 김보라 감독님이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다 끌고 오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GV를 하셨고, 그때 박지우 배우가 같이 남아서 있었는데요. 박지우 배우의 모습 이후로 오늘 명은이의 이 얼굴이 정말 오랫동안 관객들의 마음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를 만드셨을 때는 뭐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 선생님
이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때인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의 또 역할을 영화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6학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보지 않고 라켓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사실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거든요. 저분이 혹시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다 깨놓지 않을까 하는 그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도하신, 그러니까 마치 그 종이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종이를 뒤집고 아이의 꿈을 거기 기록하라고 말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등장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의도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 선생님의 그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등장신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딱 한 번 나오신 그 시청 직원분,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다시 상을 타러 온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렸다가 원고지를 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른의 상식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었다가 그게 허물어지는 모습인데, 그때 혹시 그 연기의 디렉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요구하셨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배우신지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은이가 자기 작품을 얘기하는 두 번의 장면에서 아주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고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을 쓴다는 것, 글쓰기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영화에는 어떻게 그걸 담으려고 하셨는지.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청 직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 아이하고 성인을 다뤄갈 때 감수성의 차이 이런 걸 다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른들의 눈에 보일 거예요. 저 에라 선생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시청 직원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주는 거 아닌데 그리고 그 회사 앞에서 만난 그 남직원은 이거 일 만드는 거 귀찮은데 이거 외부인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에 보이는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아마 어른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이 영화에서는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입장을 보는 거죠. 그게 제가 글쎄요, 제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만큼은 그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직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리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의 그 당혹스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라면 우리가 이런 부탁을 드렸을 때 우리는 어쩔 건데, 우리는 어쩔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 가고 싶은데 이걸 거예요. 일처리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좀 가능한 한 모든 성인들, 단역분들조차 그렇게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얼함을 좀 입체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인물을 평면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심혜주 배우님이 그걸 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시청 직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심혜주 배우님이 정말 잘 표현해 주셨고, 그 다음 질문이 일단 그 선생님 두 분이요. 그건 좀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영화 드라마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많이 보았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어떻게 다르게 구현할 것인가 초반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선생님은 일반적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란 선생님이 지각을 시켰고 6학년 선생님이 라켓을 저는 뭔가 있을 것 같아 했죠. 근데 오히려 두 사람을 통해서 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왜냐면 에란 선생님은 딱 보면 정말 정상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정상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품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의 모순적인 면이 있잖아요. 의외로 촌지도 막 받고 애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란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모순점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좀 캐릭터를 보는 재미를 느끼고자 했고요. 반대로 이 선생님은 분명히 적어가지고 애들 때릴 것 같은데 겉모습만 보면 그런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겉모습은 막 세 보여도 의외로 되게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두 사람 통해서 역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느낌의 남자 선생님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떨 것이다. 그것을 깨는 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 라는 생각에서 캐릭터 구축을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가 뭐였죠? 음악 하나, 글쓰기 하나. 음악이 맨 마지막. 저기 나레이션으로 자기 작품 이야기 해주세요. 아, 저희 몽타주. 김몽타주요. 그때 깔려 있었던 10분. 예, 그거는요. 사실 제가 이 영화에서 심려를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그 10여 분의 몽타주는 이제 저희 명은이가 손녀로부터 온 편지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컷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음악 감독님을 만나자마자 20분여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그 음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몽타주는 명은이 입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도 명은이가 보지 못하는 어른들, 부모님의 모습에 있는 거잖아요. 이면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관객들은 이제 성인이 된 어린이를 거쳐서 성인이 된 관객들은 그 두 가지의 자아가 이 안에서 막 요동쳐야 되거든요. 이제 나는 어른이 됐지만 나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막 요동쳐야 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음악이었어요. 그 요동침의 음악이 관객들을 막 흔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음악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음악 감독님께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듣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음악을 듣고. 왜냐면 그 음악이 막 휘몰아치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다가 막 인물의 마음을 만졌다가 갑자기 또 고조되면서 갑자기 또 즐거운 음악이 나왔다가 이것은 일일이 제가 음악 감독님한테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음악 감독님이 이미 명은이라는 인물이 되어 계셨었고 그래서 그거를 막 배우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거를 듣자마자 컴퓨터로 듣자마자 됐다. 나 이 영화 진짜 잘 만들고 싶어. 라는 게 제 편집 단계에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글쓰기는요. 이 영화에서의 글은 일단 명은이에게는 가장 평등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고 뚜벅뚜벅 막 통일전망대까지 걸어갔다가 책을 읽으면서 막 열심히 한 것이 보상을 받았을 때 글을 열심히 썼는데 상을 받잖아요. 일단 명은이에게는 반장에선 이룰 수 없었던 희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명은이가 되게 멀리 나아가잖아요. 집이나 학교를 떠나서 통일전망대도 가보고 회사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명은이가 되게 넓어지길 바랬거든요. 그러면서 극적으로는요. 가족과의 갈등이 되게 커지길 바랬어요. 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족이 더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아니 세상은 나한테 환경을 보호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쓰레기봉지도 안 사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이런 갈등이 점점 극적으로 커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라는 주제에서 가족으로 거치면서 진짜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명은이가 이제서야 깊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우리 가족은 뭐지? 그래서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성장의 도구로서 글쓰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 보면은 이 영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뭐 이렇게 코믹한 캐릭터 설정이 우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이죠. 그죠? 오늘 늦게 오면은 이렇게 톡치 받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코믹한 설정인데, 근데 각 캐릭터들마다 다 타당성이 있죠. 왜냐면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교장 선생님이 이제 혜원이가 왔을 때도 너네들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얘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딱 들으면은 현실은 너무 뼈아픈 사실인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 극장에서 영화를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또 한 가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는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명은이면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막 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지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성이 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영화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그걸 가능하게 해주죠. 그걸 이제 그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명언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점이 우리 누구나 거의 누구나 모든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을 이렇게 딱 집어서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명언이가 이제 커서 감독님 또래가 됐는데 명언이가 과연 그 비밀의 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참고로 혜원이가 아니고 혜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부에 오신 관객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은 이 인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명은이가 글을 썼을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까지는 하고 싶고 그 뒤에는 사실은 관객이 상상하게 그때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명은이가 문승아 배우에게로 갔는데 제가 그 인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드릴 수 같아요. 승아 배우가 한 말을 대신 전할게요. 이건 제 연출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냥 승아 배우의 생각입니다. 승아 배우는 그걸 묻고 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묻다가 팠다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다시 꺼냈다가 다시 또 묻었다가 그랬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반응이 더 웃겼어요. 그래, 명의라면 그럴 것 같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전에 못했던 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앞에 오신 말씀 한번 나누시죠. 제가 오늘 28번째로 보러 왔는데 근데 제가 항상 보면서 거의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보면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한테는 안 좋은 모습을 자꾸, 그런 거를 자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면만 보이고,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 피는 안 섞였지만 가끔씩 이제 보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서로 화목하고 좋은 모습만 봐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직접 살게 되면서, 며칠 같이 살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한 면이 있구나, 다 좋은 면, 나쁜 면,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그런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명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묻었을 텐데, 글쎄요, 그게 어렸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좋은 면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억만 가지고 살아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보이는 거죠. 부모님이 보이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맨날 규칙적으로
직장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숭고한 일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본처럼 여기는 보였는데 안 보이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 모든 인물에게 일단은 투영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혜진이도요. 혜진이도 쿨한 사람은 없죠. 쿨한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쿨해도 되는 1인자의 위치니까 쿨한 거죠. 막상 거기서 내려오면 자기도 몰랐던 성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1등을 매일 대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상을 못하고 누군가가 내가 알려준 노하우로 대상을 탔을 때 그건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인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포착을 하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열기가 막 맨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영화는 엄청난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어릴 때나 커서나 어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가거나 느낄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걸 염두를 해주셨는지 영화를 연출할 때 명은이가 비밀 영역에 다 덮어버리면서 잊어버리자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 감정을 다루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되게 궁금합니다. 명은이가 느끼는 수치심을요 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명은이가 느끼는 수치심을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하는 이유가 그 인물이 내 대신 대리 수치를 내 대신 모든 걸 경험하면서 굴욕적인 경험을 해가면서 수치심을 대신 겪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대신 겪어줘가지고 나라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인물은 영화 속 주인공은 저한테 충고도 안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수치스러워. 근데 본인이 그냥 겪잖아요. 명은이로 하여금 다 겪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일부 관객분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공감성 수치가 와서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부모님을 창피하는 걸 보여줘야 돼?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 금기시되었었거든요. 부모님을 창피한다는 것, 부모님의 직업을 숨겼다는 것, 부모님 왔을 때 도망쳤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되게 터부시되어 왔던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정말 영악하게 이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순간 굉장히 본인 스스로 굉장히 수치스러울 텐데 그걸 제가 이 영화에서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를 정말 미화시키지 않고 이 인물의 관객들이 충분히 설득하게끔 설계를 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배우와 토론을 하고 막 정성껏 만들었을 때 관객들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 수치스러움이 싫으실까? 아니면 위로를 받으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GV를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완성하고 밖에 돌아다니다 오지만 관객분들은 정말 막 이 아이의 감정 속에 막 살다가 딱 불이 켜진 순간 저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저에겐 되게 간절히 원해왔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편집을 하면서도 시나리오 쓰면서도 항상 생각했거든요. 관객들이 이 수치심을 어떻게 느끼실까? 이 수치스러움이 영화적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내가 말할 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말할 곳이 많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도 알 수 있고. 근데 그때 그걸 말하지 못하셨던, 언어 없어서 말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수치스러움을 위로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치심을 다뤘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이제 감독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해서 감독님하고 관객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이런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실제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그게 또 우리가 영화를 시네마틱한 경험을 같은 공간에서 했던 그런 경험이 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극장들에서도 이제 막 해보려고 막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그런 좋은 영화를 가지고 관객들하고 얘기하는 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 가운데 계신 분.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엉뚱하고 사소한 포인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영은이가 극 중에서 그 초반부가 가장 이게 촬영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영은이가 머리 컬이 점점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6학년이 되고서는 그냥 아예 털이 없어지고 이러는 게 저는 혹시 이게 영은이 내면에 어쨌든 계속 파도가 쳤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그거랑 연관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사실 그게 그 찍다 보면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풀린 걸 수도 있고 그런 게 갑자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그게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모든 관객분들이 그렇게 해석해 주신다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그 헤어스타일이 제가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있었던 컨셉이었거든요. 그 접속의 전도연 배우 머리를 해보고 싶다. 명은이는 이거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탱글탱글함. 나 이거 해르고 말 거야 하는 강한 의지를 머리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헤어로 동네에서 2만 원 주고 했을 법한. 그 문승아 배우는 이렇게 해석해서 그 머리를 해석했어요. 본인이 미용실에 갔대요. 이게 본인이 해석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예쁜 펌 사진을 들고 갔대요. 자기는 이 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 빠마가 나온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친 머리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이제 저희 헤어 해주신 실장님이 계속 머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풀렸다. 어쨌든 명은이에게 5학년은 굉장한 의지의 해였던 것 같아요. 반장도 난 나가겠다 해보고 그 의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외적으로도 바글바글하게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어서는 본연의 머리로 돌아간 거죠. 네, 본연의 컬이 없는 머리로요. 또 언젠가 또 의지가 강해질 날이 오면 또 뽑겠죠? 네. 명훈이는 이제 그 벌스에 지금 그 2학년 중학교 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합니다. 나가보시죠. 네, 가운데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좋은 영화 너무 재밌게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영화를 보면서 결말을 약간 예상을 해보잖아요. 비밀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씬이 나오기 전에는 명은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자기 집에 찾아가는 길에 엄청 그 높은 그 길의 장면을 보면서 사방적인 의미의 언덕이 아닌 이런 자기가 덮어두고 싶은 자기 엄마 아빠의 집을 비밀의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 묻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명은이의 비밀의 언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장면이
마냥 밝다고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게 젓갈 가게를 한다고 썼을 때는 명은이가 그래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직업을 좀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종이를 덮는다는 거에서 엄청 큰 미소를 지었잖아요. 명은이가 미래 어떻게 될지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종이를 덮음으로써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엄마 아빠를 덮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문득 제가 저희 진우 삼촌 역을 맡았던 박진보 배우와 미팅을 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가 갑자기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둘이 공통적으로 맞아요 이래요 이랬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박진우 배우님이 해주셨던 말이 언덕을 넘을 때요 한 번에 이렇게 넘기가 힘들다였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깔끔하게 넘잖아요. 나는 이제 창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깔끔하게 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픽셀처럼요. 넘긴 넘는데 한 번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 단계를 계단을 좀 밟으면서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명은이에겐 일단 그거를 써가지고 가방에 가져왔다는 게 일단 1단계 넘은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건 너무 저는 덮는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지금은 자기 자신을 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명은이가 그거를 다시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줬을지 아니면 선생님이랑 따로 토론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쓴 부모님 직업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덕의 단계인 것 같아요. 단계가 1에서 2로서의 비약은 없고 항상 1.1, 1.2 나는 우선은 적는다. 어떻게 한다.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명은이가 1.1 단계로 성장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감독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영화가 아마 또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거 보니까 거의 이 미디엄 샷에서 샷 시점이 거의 중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로앵은 거의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 나온 앵글이 바로 그 로앵글 씬이었는데 거기서 틸팅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아이의 얼굴 모습을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의도는 당연히 이 아이가 표현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객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 한번 얘기를 맨 앞에 계신 분들. 네. 영화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처음 이제 선보인 게 그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그게 처음이었었는지 그 초중 상영됐을 때 혹시 거기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은 그쪽 프로그래머가 이 영화를 선정한 배경이라든가 그런 멘트 같은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좀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좀 네. 저희 영화는 이제 베를린에서 첫 상영이 됐었고요. 저도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거의 이제 저희 영화를 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다른 관계자분에게 저희 영화를 소개시켜 줄 때 제가 한마디가 딱 기억에 남아요. 여러 말들 중에서 저희 명은이 딱 그거를 얘기하면 이 영화에 비밀의 언덕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되게 스윗한데 되게 스트롱해. 그게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 명은이는 그것만 저에게 그게 가장 큰 찬사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영화가 그 영화제 소개글에 이게 제가 정확한 번역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스토옙스키 너희가 그 인물의 내면이 너무 복잡하다고. 왜냐면 제가 저희 명은이를 표현할 때요 굉장히 내면이 복잡한 인물을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되게 기뻤고, 그리고 문승아 배우도 명은이 역을 맡은 문승아 배우도 실제로 되게 사랑스러운데 되게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문승아 배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문승아 배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면 문승아 배우는 굉장히 스윗한데 스트롱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문승아 배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즌적으로 사랑이 됐군요. 사실은 벌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영화 개봉 당시에 아이들이 이미 막 컸었던 그런 진짜 중학교 2학년이면 저 벌새 그 아이가 되겠군요 지금. 지금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앞으로 계속 뭐 당연히 배우를 하겠죠? 네. 네,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를 또 질문을 계속 받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앞으로 뭐 일정이라든가 혹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혹시나 생각나서 이 얘기를 못했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한번 또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계신 분 중에 나 꼭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아니 지금 못 가겠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예,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영화 처음 이제 포스터 나왔을 때부터 난 이 영화 되게 사랑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요. 명은이 오늘 처음 그래서 기다리다 오늘 처음 봤는데 명은이 캐릭터가 너무 저를 너무 닮은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에피소드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듯한 캐릭터도 너무 재밌게 봤고 보면서 명은이가 엄마 아빠 미워할 때도 나 저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짜증이 나다가 10분의 몽타주에서 맞아 엄마 아빠 그들의 또 고생이 있지라는 생각하면서 또 이해하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정말 캐릭터들이 다 예상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 진짜 살아있는 캐릭터들인 느낌이 났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도와주잖아요. 귀찮은 걸 견뎌내주고 그러면서 나도 학생 때 저런 선생님들이 늘 계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이제 다음의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글쎄요, 저 오늘도 글을 쓰다 왔는데요. 아직은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지금은 제가 베넷 밀러 감독님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베넷 밀러 감독님 머니볼이라는 영화하고 버스켓처럼 만든 감독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을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를 하고요. 그 인물이 굉장히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이 굉장히 그럼에도 그 인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는 또 되게 근사해요. 그래서 거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끔씩 제가 이렇게 가끔씩은 버스를 타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 비밀의 언덕을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명은이도 좋고 사실은 지금 진우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진우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진우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혜진이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일상을 살아가다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비밀의 언덕을 만들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인물, 제가 보고 싶은 근사한 인물의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지금 이 명은이와는 다른 배경이고
연령대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인물을 또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쓰고 그걸 또 공개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인물이 20대입니까? 그거는 아직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게 되면 병원이 커져고 그 얘기인지 아니면 저는 다른 얘기인지 한번 유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밀이라는 거 다음 걸로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럼 이제 감독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관객분들하고 혹시 오늘 여러 번 집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었나요? 오늘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거의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너무 저로 하여금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도 많이 나왔고요.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렇죠. 저희 배급사 자주 오셨는데 아마 지금 똑같이 고개를 끄덕 계시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되게 굉장히 또 관객분들도 또 다른 느낌의 또 필름 포럼에 또 다른 관객들을 봐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감독님께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시는 걸 참 많이 좋아하신다, 즐겨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한번 그 프로그램 돼가지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랑 계속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올해 결산으로는 한번 할게요. 올해 10개 결산. 합의가 된 건가요? 올해 한번 감독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